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차기 이사장 선임을 놓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들이 정부가 내정한 인사를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려 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낙하산 인사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JDC 임원추천위원회 3차 회의는 이사장 지원자 9명의 지원서를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심사 대상인 기업인 K씨가 이사장 후보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추천위원들이 정부가 내정한 인사를 추천하는 건 관례라며 K씨를 면접 대상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 추천위원은 이사장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라며 탈락시켜야 한다고 맞섰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내정자니까 올려야 한다고. 나는 내정자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못 내서 그게 넘어서면 패스시키고 안 되면 여기서 끊어야 할 거 아니냐. 해당 위원은 회의 전날 밤 JDC 고위 관계자가 K씨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회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엉터리로 그 지명한 사람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다 들러리서는 거고 임시위원들도 그런데 이제 각별에 움직이는 배우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건 범죄입니다. K씨는 LPG 판매업체와 지역신문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K씨가 창립한 건설업체는 JDC가 추진하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건설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원 추천 기준과 이사장 관련된 적격성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적격자에 대해서 정부가 낡은 관행처럼 낙하산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파행이 빚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JDC는 해당 위원회 사태로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를 모두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JDC 이사장 선임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죠. 역대 이사장 임명 때마다 사전 내정설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찬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지난 2002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올해 예산만 8천억 원이 넘으며 제주에서 진행되는 수조 원대의 개발 사업을 도맡고 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교수와 기업인까지도 이사장 자리를 탐내는 이유입니다. JDC 초대와 2대 이사장은 모두 국토부 출신 공무원이 지냈습니다. 진철훈 3대 이사장은 재임 기간을 전후로 2차례나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김경택 4대 이사장도 열린우리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2차례 도지사 경선에 나왔고 변정일 5대 이사장은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 재임 당시 이사장으로 선임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JDC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명을 선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얻어 최종 임명합니다. 하지만 임원추천위원을 JDC 이사회와 비상임이사가 결정하다 보니 위원들이 JDC나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토부, 국장, 경제계획원 여기에서 누구가 내정자니까 그 사람이 되도록 위원들을 설득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중앙정부의 어떤 얘기를 잘 듣거나 또는 그 의도대로 관찰하는 그런 이사장을 뽑는 방식으로 결국 가지 않느냐. 그 임추위도 결국 그런 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통과 의뢰로 전락한 후보자 심사 구조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JDC는 이사장 인사 때마다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늦어진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책임이 크다며 수십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해군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행정 절차 위반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여름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태풍 3개가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바다에 임시로 쌓아뒀던 케이슨 구조물 6개는 모두 파손됐습니다. 케이슨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면서 공사 기간은 77일이 늘었고 91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은 해군이 시공업체에 지급할 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이 부분은 해군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군이 반대 민원인들에게 공사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케이슨 임시 설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해군은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탁방지막 설치 의무 등도 위반해 공사 기간이 최소 135일 늘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권을 반드시 철회해야 되고요. 공사 과정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과하고 강정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불법 행위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나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라산에 관광용 전기 모노레일이 도입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오는 9월까지 어리목과 성판악, 관음사 탐방로에 4, 5인승 전기 모노레일 5대를 설치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라 생태숲과 성판악 휴게소 사이에는 노면 전차인 트램을 설치하고 성판악에는 주차 타워가 설치되며 지난 1994년 출입이 통제된 한라산 정상 남벽 등산로는 2019년부터 개방됩니다. 서귀포시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석축이 무너지고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올 여름에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마트시아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계속해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내부는 발목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에 배수관이 넘치면서 저지대에 위치한 주차장이 침수된 겁니다. 도로변에 물이 다 잠기고 그 물들이 다 우리 마트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 강우량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도.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7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귀포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군부대의 담벼락이 무너진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라산에도 최고 36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폭포가 장관을 이뤘습니다. 태풍 네파탁이 중국에서 소멸했지만 고온다습한 남서풍을 몰고 오면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한 겁니다. 제주도에는 뜨겁고 습한 그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장마 전선상의 그 강력한 비구름대를 발달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고요.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뒤에도 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관측 장비가 없던 과거의 지진 기록과 피해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헌에 나와 있는 지진 기록들을 안동 MBC 홍석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선 후기 대구에서 유학자로 활동한 임재 서찬규의 일기입니다. 지진 발생 기록이 1845년부터 15년간 14차례나 등장합니다. 몸으로 진동을 느낀 지진만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최소 3.0 이상의 지진이 대구에서 거의 매년 발생한 셈입니다. 시기별로 나누어서 볼 때 약 80, 90%가 지진이 2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영남 지역의 지진 기록은 각종 역사서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통일신라 때인 779년 경주에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했는데 고층 건물이 없던 당시 이 정도 피해면 지진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2000번 이상 지진이 언급됩니다.
특히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례적으로 지진이 급증하는데 전체 지진의 무려 3분의 1이 영남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정치적 의미가 담긴 현상만 취사 선택해 기술한 점을 감안하면 영남 지역의 실제 지진 횟수는 기록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진 비 날씨 탓에 대기 중에 습도가 무척 높은데요. 현재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지만 뿌연 방무로 남아있는 곳에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푹푹 찌는 찜통 더위 속에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이 장맛비는 내일 낮부터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불쾌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이면서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표선의 기온 23도, 구자와 성산 24도,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의 기온 20도를 밑돌면서 선선한데요. 하지만 곳곳에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장거리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와 김해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삼도 이동의 한 호텔에서 배수로를 청소하던 55살 김모 씨가 추락하면서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 외벽에서 배수로 청소 작업을 하던 김 씨가 바닥에 유리가 깨지면서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업체 대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LPG 충전 시설을 지으려고 농지 8,000제곱미터를 구입하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읍사무소에 제출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테크노파크 계약직 연구원 35살 박모 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밀린 임금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박 씨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맡고 있던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임한 것은 부당 해고라며 남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해고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의 유료 관중이 K리그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올해 제주 유나이티드의 유료 관중 비율은 31%로 12개의 구단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유료 관중 비율이 가장 높은 구단은 포항으로 97%였습니다. 한편 제주의 평균 관중은 4,700여 명으로 9번째였고 지난해보다 28% 줄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정보 공개 청구는 1,700여 건으로 3년 전보다 2.3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습니다. 청구 내용 가운데는 분양가 심사와 건축 심의 등 부동산 분야가 가장 많았고 관광과 에너지 정책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